명작 소설을 함께 읽는 책으로 소설클럽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눌 책은 영국의 대표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쓴 위대한 유산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장소설의 끝판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나 데미안처럼 사춘기 소년의 정신적인 성숙 과정을 그린 많은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재미나 감동 측면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닐까 싶은 책이라서요.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네, 이 소설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시골의 어느 마을에 부모님 없이 누나와 누나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주인공 핍이라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핍은 대장장이인 메보를 따라서 자신도 역시 대장장이가 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 누나로부터는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부잣집 부인인 미스 헤비샴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핍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미스 헤비샴이 자신과 함께 놀아줄 동네 꼬마를 찾고 있는데 핍이 거기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핍은 그 집에서 에스텔러라는 자기와 비슷한 또래의 부잣집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텔러는 핍을 보자마자 천한 막노동꾼이라고 같이 놀려고 하질 않아요. 손도 거칠고 구두도 흉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핍은 처음으로 굴욕감과 열등감을 느끼고 자신의 계급에 대해서 뼈아프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느꼈던 핍의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 손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양손을 아주 질이 나쁜 부짝의 물건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나에 대한 소녀의 멸시는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될 정도였는데 바로 나 자신이 거기에 전염되어 버린 것이었다. 자신이 천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나의 가정환경, 누나와 매부가 조금 더 교육을 받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그러면서 핍은 자신이 대장장이 교육을 받을 때도 이 모습을 혹여나 에스텔러가 볼까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짐을 하게 되죠. 신사가 될 거야. 그러다 큰 행운이 찾아옵니다. 어떤 익명의 후원자가 핍에게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런던에 가서 신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웬 횡재입니까? 핍은 당연히 고향을 버리고 런던으로 떠납니다. 나는 런던에 가서 훌륭한 신분이 될 몸이시다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요. 그 뒤로는 런던에서의 핍의 생활이 그려집니다. 허버트라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살게 되고요. 후원자의 대리인인 제거스 변호사를 만나고 그의 서기인 웨믹도 만나요. 그러고 나서 핍은 점차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빚도 생기고 점차 속물의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핍은 자신의 후원자가 당연히 미스 헤비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텔러와의 결혼도 당연히 예정된 것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이 소설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바로 그 후원자가 미스 헤비샴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설이 정말 재밌는 이유가 이런 반전도 있고요. 성장소설인데도 연애 얘기도 있고 또 추리소설 같은 측면도 있어서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이 있어요. 핍은 자신을 후원해준 진짜 주인공을 알게 되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 주인공은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상기시키고 또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신사로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했다는 거죠. 또 그 유산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맞닥뜨려요. 핍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를 뉘우치고 친구한테 선행을 베풀고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진짜 신사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소설에서는 신사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중산층 계급이 대두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이상적인 인물상이 바로 신사예요. 신사는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세련된 매너와 교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그런 인물을 가리키는데요. 핍 역시 신사가 되려는 것도 당시 사회상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소설이 명작인 이유는요. 첫째, 핍을 통해서 사람의 신분 상승 욕망과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어요. 누구나 출세하고 싶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 심리 묘사가 정말 탁월해요. 둘째, 등장인물들 하나하나가 정말 살아있고 입체적이에요. 작가가 이 인물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서 아주 쫀쫀하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 인물이 이때 이 역할을 했구나, 저 인물이 저랬구나 하면서 다 연결이 될 때 너무 재밌어요. 셋째, 핍이 신사로 성장하는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물질과 교양을 찾아서 런던으로 떠났지만 핍은 늘 자신을 보살펴주고 근면성실하게 일한 대장장이 매부 조가 진짜 신사라는 걸 깨달아요. 조가 보여주는 배려와 성실, 애정, 충실함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감동을 줍니다. 핍의 배은망덕함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물도 조예요. 그래서 책에는 고결한 인물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네, 이 책의 원제는 Great Expectation이에요. 막대한 유산이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는데요. 핍이 결과적으로는 물질적인 유산은 받지를 못해요. 하지만 인간적인 성숙이라는 정신적인 유산은 받은 셈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받으셨나요? 혹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진정 위대한 유산이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작품인 위대한 유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